여러분은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열이면 아홉은 선글라스를 끼고 옥수수 파이프 담배를 입에 딱 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5000대 1의 확률. 군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그 작전을 뚝심있게 밀어붙여서 성공시킨 명장, 그 공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지휘관의 명령 하나만으로 되는 걸까요? 맥아더가 아무리 상륙하라고 외쳐도 그 바닷길이 뚫려있지 않으면 수백 척의 군함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맥아더의 그 화려한 상륙작전은 시작조차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국군 해병대가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기 불과 24시간 전,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입을 영원히 닫기 위해 스스로 권총을 머리에 겨눠야만 했던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의 전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세상에 알려진 이름. 오늘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잊혀진 영웅이 되기를 선택했던 해군 정보장교 임병래 중위의 마지막 순간을 아주 밀도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임병래 중위, 1922년생, 평안남도 용강군 출신입니다. 이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북 출신입니다. 그것도 평양의 명문이었던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인텔리이자 엘리트 청년이었죠. 해방 공간에서 북한 전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유를 찾아서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38선을 넘어옵니다. 그리곤 다짐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선택한 조국을 지키겠다. 그렇게 1950년 4월 해군 중위로 임관해서 창설 초기 단계였던 해군 정보국의 창설 멤버가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임관한 지 불과 2달 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군대가 적으로 돌변해서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상황. 임병래 중위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 복잡하고 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비장했을 겁니다. 당시 전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워커라인이라고 불리던 그 방어선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부산 앞바다로 수장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판을 뒤집기 위한 단 하나의 히든카드로 인천 상륙작전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천이 상륙작전을 하기에 얼마나 최악의 조건인지 말이죠. 여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무려 9m나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한 곳이죠. 썰물 때가 되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배가 얹히면 그냥 12시간 동안 적의 해안포 사격 연습 표적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수로인 비수로는 폭이 좁고 물살이 빨라서 대규모 함대가 기동하기엔 쥐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미 해군 전문가들조차 이건 작전이 아니라 자살행위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라며 반대했겠습니까?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적도 방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을 겁니다. 인천 앞바다의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라. 기뢰가 어디 매설됐는지, 해안포는 어디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함정이 들어갈 수 있는 갯벌의 정확한 높이까지 알아와라. 이 정보 없이는 함대를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사지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미 인천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요새화해 놓은 적진 한복판입니다.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 아니 몇 주를 숨어 지내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갯벌을 측량해야 합니다. 들키면 고문은 기본이고 죽음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임무였죠. 그때 그 사지로 들어갈 사람, 바로 평양에서 온 청년 장교 임병래 중위가 손을 듭니다. 작전명 엑스레이. 말 그대로 적의 내부를 엑스레이 찍듯이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50년 8월 22일 7일 같은 밤,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 그리고 해군 정보국 대원들은 작은 어선에 몸을 싣고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에 잠입합니다. 당시 영흥도는 인천 상륙을 위한 교두보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감시망이 촘촘했습니다.
대원들은 군복을 벗고 허름한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했습니다. 무전기는 살가마니 속에 숨기고 권총은 품속 깊이 감췄죠. 미군의 화려한 장비 지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깡과 애국심 하나로 적진에 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천 해안의 방벽 높이와 갯벌의 지지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륙주정 이 해안에 닿았을 때 방벽이 너무 높으면 병력들이 기어오르다가 다 죽습니다. 또 갯벌이 너무 무르면 탱크가 빠져버리죠. 임병래 중위팀은 밤마다 갯벌에 나가서 온몸으로 진흙의 깊이를 쟀습니다. 북한군 순찰대가 지나가면 갯벌 진흙 속에 얼굴만 내놓고 몇 시간씩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차라리 총격전이면 낫지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 피말리는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영흥도 주민들과 청년 방위대원들의 도움은 눈물겨웠습니다. 국군이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밥을 지어 먹이고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내주었습니다. 임병래 중위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인천 얼미도 인근의 북한군 병력 배치, 길의 매설 위치, 해안 포진지의 좌표 같은 1급 기밀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그리곤 몰래 숨겨둔 무전기를 켰습니다. 인천 해안의 방벽 높이 5m, 상륙 가능 지점 적색 해안 확인 완료. 이 정보들은 곧바로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 타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인천 상륙작전의 D-Day 9월 15일, H아워 새벽 6시 30분. 이 날짜와 시간은 그냥 참모들이 회의실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임병래 중위와 대원들이 차가운 갯벌 바닥을 기어다니며 찾아낸 그 피 묻은 정보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메가더 사령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륙 지점을 레드비치, 블루비치로 나누고 세부 작전을 짤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정보 수집이 끝났고 임무는 200% 완수했습니다. 본대만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바보는 아니었죠. 영흥도 인근에서 자꾸 이상한 암호 전파가 잡힌다는 걸 눈치챈 북한군은 9월 14일 새벽 대대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영흥도를 포위해오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시간은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북한군 상륙정들이 영흥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임병래 중위와 대원들은 고작 10수명 남짓. 상대는 한 개 대대 병력. 중과 부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이건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특수부대라면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퇴각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임병래 중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도망치면 그동안 도와준 영흥도 주민들이 북한군에게 끔찍하게 보복당할 게 뻔했고 무엇보다 영흥도를 뺏기면 당장 내일 있을 상륙작전의 길목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격 개시, 임병래 중위의 지휘 아래 대원들은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포위망은 목을 조르듯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병래 중위는 지휘관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해군 정보국 대원들을 먼저 탈출시키기로 한 거죠. 너희들은 보트를 타고 십리포로 후퇴해 본대에 합류하라. 나는 남아서 적을 저지하겠다. 대원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대장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병래 중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령이다. 가서 우리의 정보를 전해라. 결국 대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보트에 올랐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대원들이 떠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후미에 남아 방아쇠를 당기던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안타깝게도 탈출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사방에서 북한군이 반동노무 새끼들 투항하라 고 소리치며 조여오는 상황. 두 사람에게 남은 총알은 권총 몇 발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포위됐을 때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임병래 중위에게는 항복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새벽 시작될 인천 상륙작전의 모든 세부 기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포로가 되어서 북한군의 그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내일 인천으로 7만 명의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상륙지점은 여기다 라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군은 즉시 인천 해안에 병력을 집중시켰을 것이고 좁은 수로를 통과하던 연합군 함대는 괴멸됐을 겁니다. 수만 명의 아군이 인천 앞바다에서 수장되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거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손을 드는 순간 조국이 죽는다는 것을 말이죠.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비밀을 지키고 여기서 죽는다. 그들은 품속에 있던 작전 문서와 난수표를 꺼냈습니다. 적이 알아볼 수 없게 갈기갈기 찢어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적에게 단 하나의 단서도 주지 않겠다는 처절하다 못해 숭고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그들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두 발의 총성이 영흥도의 숲을 울렸습니다. 탕! 탕! 대한민국 해군 중위 임병래, 해군 2등 병조 홍시욱, 향년 28세, 21세.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은 조국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스스로 산화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쏴서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15일 새벽, 임병래 중위가 목숨 바쳐 지켜낸 침묵 덕분에 메가더 장군의 함대는 북한군의 허를 찌르고 성공적으로 인천에 상륙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서울수복, 압록강까지의 진격,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 기적 같은 역사는 하루 전날 영흥도 숲속에서 들려온 두 발의 총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해군은 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3년 우리 해군은 450톤급 최신의 유도탄 고속함 10번함의 이름을 임병래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함대함 유도탄을 장착한 이 배는 시속 7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서해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63년 전 낡은 권총 한 자루로 적과 맞서다 산화했던 청년 장교는 이제 가장 강력한 군함으로 부활해서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켰던 그 바다를 다시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조차 이들의 희생에 감동해 이례적으로 외국 군인인 그들에게 은성무 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인 메가더를 승리자로 만들어준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을지무 공훈장을 추서하며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군인 정신일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요즘같이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이토록 무겁고 숭고한 가치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가 찢어 삼킨 암호표와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주역, 영원한 해군 정보장교 임병래. 오늘 하루만큼은 메가더 장군보다 먼저 그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 속 영웅들이었습니다. 임병래함처럼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예비역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